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강 손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TN에서 손절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매매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손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TTN 버전 1.51 버전에서 제공하는 손절의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포함해서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손절이죠. 예. 보통 인간의 심리는 손절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 매매가 최초의 사람 투자자들의 어떤 니즈를 만든 이유가, 나는 손절을 못하겠다,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없냐 해서 이제 자동 매매가 태동을 하게 된 건데, 네. 손절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3%에 무조건 손절을 한다, 이런 전략을 짰다 그러면은 그 전략은 망하겠죠. 예. 손절만 하다 끝납니다. 그런 어떤 이런 무분별한 잘못된 손절은 계좌를 녹아내리게 한다. 의미 있는 손절 라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회원분들 중에서 보시면은 한 종목을 막 50개, 100개 이렇게 매수하고 손절을 안 해요. 어떤 거 보면은 마이너스 54% 이런 종목들도 있고, 잔고가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게 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거의 포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한두 달 하시다가 자동 매매는 안 된다 그러고 떠나시죠.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자동 매매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손실을 봤다면 손절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당일의 매매의 성패는 익절이 아니라 손절이 결정한다. 그래서 손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 카페 한 분의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면, SCV님이라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계좌를 보시면 엄청 손실이 본 것 같죠? 엄청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월 129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이게 바로 좋은 매매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4%, 6%,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1%, 3%, 6%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손실도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좀 더 낮거나, 이렇게, 예, 이렇게 손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매매, 이게 손익비가 높은 매매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익절은 2%하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승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승률은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어느 날 하루 손실이 나버리면 5일치 수익이 한 방에 날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손절이 한번 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뒤로 또 5일간의 수익이 나야 그 손실을 메꾸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안 되고요. 항상 손익비를 계산하셔가지고 2%를 먹는 건 좋은데, 그와 비슷한 이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이 최소한은 비슷해야 누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TN 전략을 짤 때도 손절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최초의 전략을 짤 때 손절은 빼고
익절을 2%나 5%좀 잡아놓고 그냥 매매를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또 보유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손절을 라인을 잡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때까지는 좀 종목이 좀 쌓이죠. 쌓이거나 손으로 매도해버리거나 그렇게 전략을 하나 만드는데 2주에서 최대는 2달 가까이 잡으셔야 돼요. 예. 한 번의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손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다 아시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 TTN에서 제공하는 손절 기능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한번 먼저 볼까요? TTN 이건 좀 모의 투자고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그냥 아무 매매나 걸어놨습니다. 급등주라고 이게 종목 막 뜨는 검색식인데 나오면 잘 돌아가고 있죠. 거래대금이랑. 그러면 한번 손절 창을 볼까요? 톱니바퀴 두 번째 검색식에 톱니바퀴를 열고 검색식마다 톱니바퀴가 있다는 거는 5개의 검색식에 각각의 매수 매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개별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톱니바퀴가 다 하나씩 붙어 있죠. 이렇게 얘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걸 한번 열어볼게요. 매수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니니까 매도로 넘어가서 기본 설정, 분할 매도, 이익 보존, 스탑로스, 손절 여기 있네요. 손절해 보시면 이제 손절하겠다라는 녹색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1차에서 3차 차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차수를 정해 주셔야 되고 이제 얼마 라인에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퍼센트가 나오고 이 퍼센트는 기준은 이거예요. 매도의 기준 손익률이냐 평단 대비냐 두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전체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마이너스 5%에서 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반만 정리할 거냐 뭐 그런 뜻이죠. 비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기능일 텐데요. 손절 지연 기능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손절 지연 기능, 단순 딜레이, 그 다음에 손절 지속 시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손절 지속 시간은 말 그대로 손절이 지속이 되고 있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손절 라인, 아까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밑에서 어느 정도 머물고 있냐라는 뜻이죠. 만약에 손절 지속 시간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5%라고 치면 손절 라인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손절 지속 시간을 체크를 했다면 떨어지면 매도가 안 되겠죠. 지속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지속 시간이 아까 전에 뭐 60초 너무 길고요. 5초라고 아침에는 5초, 그 다음에 뭐 오후장에는 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떨어진 다음에 매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5%에서 머물러요. 머물다가 5초, 여기가 5초라고 치면 5초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머물렀다면 이쯤에서 매도가 됩니다. 5초라는 손절 지속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하지만 떨어진 다음에 매도가 안 되죠. 계속 머물다가 한 번 마이너스 4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운터가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손절이 다시 한번 떨어지길 기다리겠죠. 그럼 계속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터가 들어가요. 여기서 또 머물면은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카운터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손절 라인 밑에서 하향하고 있을 때 그때 매도가 되는
그 지속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딜레이 기능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정 시간 뒤로 미룬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은 할 필요는 없고 얘가 지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갈 수도 있어요. 갔다가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할 수도 있는데 5초 이후에 마이너스 5 밑에 있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 5초 후에. 카운팅은 초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초기화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5초를 계산한 다음에 네가 손절 라인으로 떨어졌지. 그래. 그러면 5초 뒤에 보자. 봤는데 또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은 잘라버리고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은 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런 거. 5초 뒤에 보자와 5초 내도록 보자. 그 두 가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지속 시간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개인별로 테스트 해 보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아침에 휩소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아침에 떴다가 갑자기 아래 꼴이 달리면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이없이 손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곧 올라갈 종목인데 이런 걸 막는 겁니다. 5초나 3초 이렇게만 해주셔도 살아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중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아는 전문가들 보니까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3이나 해서 중간에 한번 비중을 절반을 버리고 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좀 낮추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분할 손절을 통해서 좀 더 이익을 이런 뭐 이익절 같은 거를 좀 도모할 수 있다. 분할로 손절도 분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가를 체크한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익절은 천천히, 손절은 빨리.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가로 빨리 정리하고 그냥 끝내자. 왜 여기 체크가 있냐면은 매도의 기본 옵션에서 이렇게 지정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정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매도는 지정가를 이용을 하는데 얘는 시장가로 할래.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기본이 시장가로 되어 있으면 뭐 굳이 이거를 체크할 필요는 없죠. 다 시장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개발된 기능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아침에 좀 후들후들할 때를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9시 1분 이렇게 해놓으면 9시 1분 0초, 1초부터 이제 손절이 가동되죠. 9시 뭐 32초인데 마이너스 1%에 도달했다. 손절이 나가지 않습니다. 매도 이제 손절 중지 시간 이런 메시지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소소하게 자기 전략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모의 투자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네요. 수익이 많이 났나? 네, 그 다음에 손절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손절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TTN에는 또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고 여기 손절이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값, 그러니까 여기 잔고 수익률에 총 수익률 마이너스 1.68이라고 돼 있죠. 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 종목에 대한 손익을 통해서 손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게 매수, 매도, 기타 설정에 요 기능이 계좌 통합 손절.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냥 전체를 청산을 한 거죠. 근데 이 기능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차라리 좀 스윙, 단타로 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전략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써보실 분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익절을 많이 쓰죠. 익절을 많이 쓰고, 하지만 이제, 스윙 매매나 할 때, 그런 걸 운영하신다면, 계좌 3%? 계좌 3% 이하에 여기서 잘라버리면 계좌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이론이 있죠. 예. 여기 이제 제가 나무위키에서 발췌를 한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개별 종목별로 기계적으로 손절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3%에서 손절, 플러스 2%에서 익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설정하면 계좌는 항상 손실이거나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무조건 매입 가격 대비 2%라든지 뭐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에서 뭐 손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대신에 모든 총 자금에서 총 자금 대비로 그 손실률을 계산하는 거는 어떻냐, 뭐 그런 이런 뭐 이론이 있어요. 예. 그럼 손절을 한번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은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어떤 특정 분야, 특정 전략에서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손절 방법은, 이제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매도해서 손절이라는 작은 의미의 손절 말고 큰 의미의 손절, 그러니까 손실이 날 때 잘라버리는 거를 손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을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강조에서 말씀드렸던 자동 고점 대비 하락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 대비 상승시 매도, 이것도 어느 정도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스탑로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피벗 포인트 라인, 이건 또 피벗에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피벗 포인트는 매도, 피벗 매도, 여기서 뭐 1차 지지선 이탈시 매도, 2차 지지선 이탈시 매도,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매수하고 하락한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거 떨어지면 손절한다, 팔아버린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아까 나무에도 나왔던 그 기계적인 손절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차트 내에서 의미 있는 라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손절을 할 수 있다. 네, 기준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락률 청산이 있는데, 이건 등락률 청산이 DTA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 방향, 하나는 아랫 방향이에요. 네. 위 방향은 이제 상한가에서 청산하고 싶다, 그럼 한 이쯤 해주시면 되고, 어쩌다가 보유 종목이 하한가를 갈 때가 있어요. 하한가를 가면은 시장가로 내놔도 안 팔립니다. 왜냐면 시장에 죄다 팔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안 팔리겠죠. 하한가를 가는 순간 시장가로 DTN이 주문을 낼 수 있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청산, 제가 좋아하는 개념인데, 시간 청산을 통해서도 이거는 손절과 익절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TTN에는 좀 특별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 손절 시작 시간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손절을 하고 나면 올라가더라, 이런 거를 막는 거죠. 진짜 내려갈 놈을 손절을 하는 게 손절의 목적인데, 너무 기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손절이 진행돼서 올라갈 종목을 팔고, 뭐 그런, 그리고 올라갈 종목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익절을 너무 기계적으로 주다 보니 더 올라갈 놈을 잘라먹고,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의 어떤 실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먹고, 익절은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되, 이런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더 걸러내고, 그래서 여기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손익비를 맞춘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놀라운 매매 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 밑에 좀 더 있겠지만 익절이 하나, 둘, 셋, 넷, 다, 손실이 더 많아요. 초반에는 이제 익절이 좀 더 많겠지만 어쨌든 뭐 6대4 승률이 60% 아니면 55% 이렇게 됐는데, 수익이 이렇게 1000만원 투자해서 130만원이면 월 수익률이 13%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물론 두 번째 계좌는 좀 잘 안 되셨는데, 뭐 이거는 안 하면 되죠. 대단한 그 손익비가 잘 맞춰져 있는 그 매매일지다. 네. SCV님, VIP 회원이시네요. SCV님. 네,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뭐 손절은 뭐 간단한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무분별하게 기계식으로 손절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익절은 2% 해놓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능 잘 이해하시고요. 네, 오늘 강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